누구나 한 번씩 보셨을 법한 그 건물입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상가거든요. 대형 평수가 나왔었는데 3개로 나눴네요. 2개는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는 아직 공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라스가 있어요. 중간에 기둥이 좀 불편한 위치에 2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다리 상남자입니다. 오늘도 복귀 임장 왔습니다. 여러분들 폐차라거나 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또는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와 포인트가 없어서 입찰을 포기했었던 물건이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어떻게 그 물건을 풀었고 어떻게 잘 사용 수익화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자주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수청동이라는 곳이고, 제가 서 있는 요 사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사거리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 프라자 건물이 1등 건물이 되고요. 1등 건물 맞은편으로 해서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어요. 주변의 배우 세대가 대략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젊은 엄마 아빠들이 살고 계시고, 아이들,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학원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 위주의 업종들로 프라자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공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 매물도 싸게 찾아볼 수 없는 상권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좋은 자리에만 임대차가 차 있었고, 약간 입지가 빠지거나 동선이 안 나오는 1층 등 그런 곳들은 좀 고생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매랑 공매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나중에 이 물건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는 확신에 차지 않았었던 관심 물건을 보러 온 겁니다. 자, 물건의 목적지까지 가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낮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학생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쪽에서 걸어 나오는데 아마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카메라에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골고루 보여요. 중학생인가? 요즘에 중학생들도 덩치가 너무 커서. 오산 수청동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되게 깨끗하게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1호선입니다. 오산대역.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메인이 되고요. 메인의 1층에 들어와 있는 업종은 베스킨라빈스, 티, 과일가게, 핸드폰이 대리점과 판매점이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청과 야채 가게는 동선이 좋은 곳에만 들어갈 수 있고, 안 좋은 곳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하고 바로 빠집니다.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가커피 보이고, 맘스터치, 파리바게트까지 여기가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한 건물만 들어가면 이제 먹자가 형성이 되는데요. 야, 분위기 좋은데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진짜 확실히 엄청 좋아졌어요. 인구수는 그대로일 건데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 건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보셨을 법한 그 건물입니다. 주차타워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1층, 2층, 꼭대기층까지 경매가 두루두루 많이 나왔었던 건물이에요. 바깥쪽에는 보셨다시피 학생들이 많아서 대부분 학원들과 교습소로 들어와 있고요. 안쪽에 1층은 보시는 것처럼 먹는 것들로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들어와 있죠. 네, 여기는 공실은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동네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해했었던 물건이 저기 맨 위에 있는 상가거든요. 대형 평수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3개로 나눴네요. 3개로 나눴고 2개는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학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상권까지 밀려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건물도 보면은 학원이 안쪽까지 침투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안에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아마 프라자 건물이 많고 바깥쪽에 공급이 많았다고 하면 학원들, 교습소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다 빠졌을 건데, 여기는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 안쪽까지 학원들 들어와 있어요. 괜찮네요. 자, 지금 보이는 족발 신선생, 요것도 아마 신탁 공매 수의 계약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으로 기억하거든요. 7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월세가 못 받아도 400만 원을 받습니다. 바닥 권리금도 형성되어 있어서 되게 잘 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자, 한 건물만 더 통과해서 보면은 여기는 완벽하게 로데오 골목이 됩니다, 여러분. 저녁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식 자리, 외식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거리가 장사가 제일 잘 될 걸로 생각해요. 유명한 메가 프랜차이즈들도 좀 보이면서, 공실은 없죠? 뒤에도 보면은 다 먹는 것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건물인데 전면에서 봤을 때는 미용, 뷰티, 학원, 교습소 이런 것들이었고, 먹자 골목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뒤쪽으로는 먹자, 호프, 포차, 자, 식당 이런 것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게 주차 타워인데 이제 가보겠습니다. 학원에서 나온 친구도 있고, 자 보시면 1층은 전부 다 먹는 것들, 2층에는 미용실, 왁싱, 아로마 뷰티 테라피, 1층에는 전부 다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3, 4, 5, 6층은 주차장, 그리고 7층이 대형 평수로 나왔었던 제 관심 물건, 복귀 물건요. 현재 학원으로 2개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고요, 관리 잘 되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예쁘네요. 학원이 자리가 없어서 후면 상가에 꼭대기층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7층에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거는 논술학원, 자 왼쪽에도 아카데미 학원이에요, 학원. 자,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는 아직 공실입니다.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구조는 기역자로 생겼네요. 기역자. 중간에 기둥이 좀 불편한 위치에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고, 하지만 여기 모서리 자리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좋아합니다. 학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멋있게 잘 해놨네요. 주차장을 가볼게요. 제가 이 건물에 주차를 했는데요, 한 4층까지는 좀 복잡하고 6층하고 7층은 좀 더 여유 있게 자리가 있습니다. 낮 시간이네요. 자, 날씨 정말 좋네요, 여러분. 물건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권은 47평이고요 건물 전용 면적이 166.8평입니다. 감정가는 23억 3,300만 원이었고, 자, 2회차 때 낙찰이 됐는데 단독입니다. 17억 970만 원. 평당가로 환산해보면 1,000만 원 넘게 낙찰이 된 거고,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높게 받아서 어떻게 쓸까 정말 궁금했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각 물건의 현황은 공실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은 19년도 8월달.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업종은 제약은 없는 건축물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도 살펴보면 최초 근저당 19년 8월 22일 날 새마을금고에서 돈 빌려준 거 하나 있고, 그 밑으로는 깨끗하게 소멸이 되는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주차 타워고요, 그리고 기둥이 군데군데 좀 있는 건물이라는 거, 유튜브와 블로그 등 정말 많이 온라인에서 소개가 됐었던 물건인데, 장점은 넓은 평수라는 점, 166.8평이라는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동네에서도 희소성이 있고,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것도 요즘에는 많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에 명백한 단점이 있죠. 건물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되게 불편한 위치에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꼭대기층이라는 점, 천만다행히도 학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안쪽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꼭대기층에 학원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주차타워 꼭대기층에 기둥이 있는 곳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까,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스포츠 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이 건물이 주차 타워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낙찰자분이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말 궁금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둘러봤고요. 제가 오기 전에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확인해 봤는데, 총액은 16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낙찰가의 83%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셨고요. 한 5%로 가정을 해본다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은 66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쭉 살펴보면 한 5만 1천 원, 한 5만 2천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공실이 많이 없고 꼭대기층이라고 해서 4만 원, 3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5만 원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현재 지금 공실이 많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한 5만 원으로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호실이 지금 4천에 380만 원으로 임대 홍보 중인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3평이 지금 보셨다시피 학원 2개 호실이 맞춰져 있는데요, 요게 5만 원 또는 5만 1천 원 정도로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2개 호실을 한 500만 원 정도로 맞췄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출 이자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0만 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2개 호실만으로는 이자 감당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거든요. 나머지 1개 호실에 대해서 임대차를 맞춰야 그나마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요게 낙찰 당시가 23년 6월달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숫자적으로 수익률로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재미있게 풀어낸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신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만큼의 월세로 세팅이 됐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대출은 16억을 받았고 낙찰 자체가 17억 9,700만 원이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 1억 9,700만 원 현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8,200만 원과 법무비랑 기타 경비를 포함하게 되면 최소한 1억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현금 3억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미납 관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정산하셔야 하고, 자 그리고 낙찰 이후로도 상당 기간의 공실 기간이 있었고, 나머지 일부 호실, 한 개 호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공실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실에 대한 미납 관리비를 추가로 계산에 넣어야 복귀가 완성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받으면 166평에 대해서 8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인데, 그거를 17억 9,7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 받았고 아직까지 공실인 호실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두 개 호실에 대해서 하군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점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 떼보고 정말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세 개 호실로 나눴습니다. 이분이 각각 한 개 호실씩 임차인을 주는 걸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해보면 내 돈은 3억 정도가 들어가고 현재 남는 거는 이자도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개 호실의 임대차가 끝나면 조금의 현금 흐름은 완성이 됩니다. 1년 2개월간의 미납관리비에 대한 공실 그리고 관리비, 이런 기회 비용까지도 고민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가 투자의 방향성과 맞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복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 상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